지금부터 이제 형사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 침해는 민사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특허 침해 죄라는 것이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가능하고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벌금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7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특허뿐만 아니고 상표 침해나 지자체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침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릴 때 올 엘레멘트 룰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고의건 아니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으면 침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고의로 침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특허가 있는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 특허 침해인 줄도 알면서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이 되는 절차는 우리 민사소송은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을 제기를 하면 절차가 진행되는데, 형사 절차는 특허권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검찰이 진행을 하는 절차죠. 우리나라의 기소권은 검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검찰이 그런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해야 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는 거고요. 고소장을 제출을 하시면 경찰서에서 뭐 프로세스는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고소인 조서를 부립니다. 이런 것처럼 물어보죠.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뭐 저는 이런 특허의 권리자인데 아무개가 언제부터 뭐 이런 것을 발견했다. 근데 고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특허권자로서 이거 계속하면 침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형사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처벌을 원합니다. 하면 형사가 이제 피고소인, 그죠? 피의자를 불러다가 이제 또 다시 신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뭐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어떤 경우도 그런 것들을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까? 특허가 존재하는지 알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묻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수집을 해서 경찰 조서를 써서 이제 검찰에다 넘기면 검찰이 그 조서 결과를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뭐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특허 침해 소송,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도 마찬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검찰분들이 주로 이제 범죄, 경제범 이런 거 많이 다루시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그 특허 침해 소송은 관련된 그 이슈는 뭐 한 번도 안 다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 좀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오셔서 다 들으셨습니까? 올 엘레먼트 룰도 아시고 어떻게 해야 특허 침해라는 것도 아시고, 내가 설령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더라도 남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변리사나 아니면 여러 이제 법률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전달을 해야 그 교육자는 이제 잘 이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필수는 아니고요. 그 경찰 고소는 특허자라고 하면 누군지, 피해를 입으신 분이면 누군지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할은요, 그러니까 그 피고소인의 관할지 경찰서가 관할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무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되는데 그게 다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한 번은 반드시 고소인이 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형사 죄로 특허 침해가 형사죄로 처벌되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파키스탄 이런 몇 개 영미법 국가에서는 형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신에 손해액을 많이 부담을 합니다. 돈을 아까 우리 160억, 200억 가까이 손해액을 떼는다고 했는데 다른 국가들에서 손해액은 굉장히 큰 대신에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말고 또 한 가지 구제 방법은 행정적인 구제를 받는 방법이
무역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한국무역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 나라의 보더, 나라의 영토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국가의 그 권한에 의해서 그 국가에 들어오는 그 수입되는 물건들에 대한 그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죠. 여기서는 특허 침해 제품, 상표 침해 제품, 저작권 침해 제품 이런 것들을 수입 금지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가 수입품을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내가 미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국의 비슷한 제품을 수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러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 같은 곳에 제소를 해서 수입을 금지시켜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기서는 손해배상은 불가능해요. 정부 기관은 그러한 수입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권한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기본하는 것은 사법부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 일반 소송에서 판사님들이나 배심원들, 뭐 경찰, 검찰 이런 분들은 특허를 잘 모르시는 비전문가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 무역위원회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이 특허 분야, 지재권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비슷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전문가의 눈으로 사안을 판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